엄마, 이번 주도 반찬 아시죠? 부탁드려요. 미영이가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반찬통 5개가 식탁 위에 철컥 내려앉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 태우는 떠났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며느리 미영은 얼굴도 안 비춥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반찬 배달 기사구나. 남편이 떠나간 후 제가 매일 직면하는 하루하루입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모두 저를 식모, ATM 취급해대니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제 이름은 근자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고 40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중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제 삶은 단 한 번도 편안함이란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키면 현관문이 열려요. 엄마, 저희 왔어요. 장남 태호의 목소리와 함께 대형 반찬통 5개가 식탁 위에 놓입니다. 무거운 플라스틱 통들이 식탁을 꽉 채우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져요. 엄마, 이번 주도 반찬 아시죠? 부탁드려요. 미영이도 저도 직장 다니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네요. 항상 같은 말, 같은 패턴이에요. 며느리 미영이는 차에서 기다리며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태호가 반찬을 받아갈 때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 서둘러 떠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그저 반찬 배달 서비스일 뿐이구나. 더 힘든 건 함께 사는 둘째 딸 지원이었어요. 33살이 된 지금까지 이혼으로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매일 반찬 투정을 늘어놓거든요. 엄마,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친구 엄마는 퓨전 요리도 해주던데.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거 간이 안 맞아요. 짜다고 했다가 싱겁다고 했다가 설거지 한 번 돕지 않으면서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먹을 게 없네. 한마디로 모든 정성을 무너뜨리죠. 그러고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은 그렇게 무시당해요. 그 순간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남편의 기일과 제사였어요. 매년 저 혼자서 제사상을 차리고 모든 음식을 준비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죠. 요즘은 다 간소화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제사상에 올라갈 수십 가지 음식도 그 무거운 제수 그릇까지도 그 누구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엌부터 제사상까지 그 모든 짐은 내 허리와 손목 위에 얹혀 있었죠. 제사 음식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지원이는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애들이 빨리 자야 해서요. 미영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제사상 정리도 돕지 않고 떠났어요.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지만 정작 제 자신은 가족들에게 전혀 돌봄받고 있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밥해주는 사람, 반찬 만들어주는 사람일 뿐일까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문득 물이 흐르는 싱크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호사 시절엔 환자들이 간호사님 너무 감사해요. 간호사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에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젊은 시절,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태호가 첫걸음을 뗄 때, 지원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커가면서 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밥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 빨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하고, 엄마가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밥 줘. 한마디가 전부였죠. 제가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도 누구 하나 오늘 어땠어?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호가 반찬을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반찬이 좀 짜네요. 미영이가 그러던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도 맞춰주지 못하는 엄마라는 뜻일까요? 기껏 힘들게 해준 요리에 돌아오는 푸념. 너무 속상했지만 저는 사이가 틀어질까 크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알겠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선 제 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간호사 시절에 당당했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67.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반찬통만 채우며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더 이상 반찬을 해줄 수 없게 되면 태호랑 지원이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변화의 계기는 무릎 통증 때문에 찾아간 병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며칠 전부터 무릎이 아팠거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40년을 병원에서 서서 일했던 제 다리도 이제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간의 관절염이 있으시네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큰 문제 없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며칠 쉬고 관절에 좋은 운동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묘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간호사로서 40년 동안 지켜봤던 수많은 가족들, 누군가 아플 때 보여주는 그 반응들,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가식이었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정말 아프다면? 만약 내가 정말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때 태호와 지원이 그리고 미영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 정말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날 밤 동료 간호사였던 친구 은숙에게 전화했어요. 은수가, 나 정말 답답해. 왜? 무슨 일이야? 태호랑 지원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어. 은숙이 한참 웃더니 말했어요.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봐. 언제까지 그렇게 자식들한테 식모 취급받으면서 살래? 테스트? 응, 연기 한번 해봐. 자식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은숙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내 자식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편의상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태호야, 지원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미영아, 너도 들어.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어제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어. 의사 선생님께서 내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대. 태호와 지원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수술하게 되면 당분간 거동이 불편할 것 같아. 목소리를 더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줘야 할 것 같아. 누가 해줄 수 있겠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적이 흘렀지요. 그리고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조여왔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빡빡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미영이도 직장 다니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있던 미영이의 목소리도 차갑게 들려왔어요. 간병인 알아봐 드릴까요? 요즘 24시간 케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요. 간병인?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지원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취업 준비 중인데 어떻게 간병을 해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 거동이 힘들면 대소변도 내가 받아야 할 텐데. 나 더러운 거에 비위약한 거 알잖아. 나 아직 시집도 안 갔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간 자식들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아온 제가 정작 제 자식들에게는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요? 간병인을 구하라고? 더러운 것을 못 치운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부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부러 더 약해 보이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미영이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서 추천하는 간병인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 내 자식들이 전문가보다 못하다는 뜻인가요? 지원이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보험 처리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보험 처리? 제가 보험 처리되는 물건인가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어머니, 실버타운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좋은 데 많아요. 간호사 상주하고 있고. 실버타운? 저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뜻인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는 이 가족에게 짐이구나. 나는 이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구나. 40년간 이들을 키우고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그저 없애야 할 문제일 뿐이구나. 알겠어. 생각해 볼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숙에게 전화했어요. 은수가 테스트 결과 나왔어. 어떻게? 완전 실패야. 간병인 구하라고 하네. 실버타운도 알아보라고. 은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 사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 아팠습니다.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는 내가 변할 때라는 걸.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이구나. 새벽녘 다시 은숙에게 전화했어요. 은수가. 잠깐만, 내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일주일만 더 연기해 볼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뭘 하려고? 걔들한테 나를 돌보라고 할 거야. 직접 해보라고. 은숙이 웃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봐. 그렇게 제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너희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간병인을 부르기 전에 미리 연습해보자. 태호와 지원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습이요? 응. 일주일간 너희가 번갈아 가며 나를 돌봐줘. 태호는 월화, 지원이는 수목, 미영이는 금토일. 미영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직장이 일주일만이야. 그것도 못하겠어?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간병인 쓰기 전에 가족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태호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알겠어요. 일주일만 하면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월요일이 왔습니다. 태호의 첫 번째 날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2시에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태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왔으니까. 그런데 엄마, 오늘 회사 일이 너무 급해서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2시간도 안 되어서 하는 말이었어요. 벌써. 네, 정말 급해요. 내일은 꼭 하루 종일 있을게요. 그러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태호야. 오늘 너 차례인데. 아,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목소리에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일 꼭 갈게요. 내일 또 내일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요일 지원이의 차례였어요.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걸작이었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밥 해주세요. 오늘 내가 나를 돌봐주는 날인데. 지원이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아, 맞다. 그럼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하면 33년간 본인을 위해 요리해온 엄마에게 고작 해줄 수 있는 건 라면뿐이라는 뜻이겠죠. 라면 말고 다른 건 엄마, 저 요리 못하고 아시잖아요. 못한다고. 33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요리 하나 못 배웠다고. 그럼 청소라도 해줄래? 청소는 제가 이따가 시간 나면 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은 누워 있으면서 저보고도 쉬라고 합니다.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원이는 설거지, 청소는커녕 자기 방 정리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저거는 뭐예요? 엄마, 배고픈데 뭐 먹을까요? 결국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미영이의 차례였습니다. 저녁 7시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첫 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싸주세요. 반찬이 똑 떨어졌어요. 반찬. 지금 제가 아파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반찬을 싸달라고요? 미영아. 지금 내가 아픈데 반찬을 어떻게 해주냐?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럼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또 라면이었어요. 성의 없는 제스처만 취하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영아.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뭔가 좀 해줄래? 어머니, 필요하신 거 있음 말씀하세요. 저도 피곤해서 좀 누워 있었던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40년간 직장 다니면서도 애들 돌보는 거, 집안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미영이는 친정에 가서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무엇인지를.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구나. 그냥 편리한 도구구나. 일주일간의 테스트 동안 제가 받은 돌봄은 라면 2번이 전부였어요. 라면 2번. 그것도 제대로 끓인 것도 아니었어요. 물이 넘치도록 끓이고 면은 퍼지고 계란 하나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온 제가 받은 보답이 이것뿐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들은 나를 그냥 서비스 제공자로 생각하는구나. 은숙에게 전화했어요. 은수가 테스트 끝났어. 어떻게? 완전 실패야. 일주일 동안 라면 2번 받은 게 전부야. 뭐? 라면 2번? 응. 그것도 제대로 못 끓인 라면. 은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근자야, 이제 정말 너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맞아. 이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어. 그날 밤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바꿀 때가 왔어요. 내일 자식들을 불러서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아니, 진실뿐만 아니라 제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야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가 끝난 일요일 저녁, 저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거실에 앉은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 발표한다.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테스트가 뭐야? 너희들 모두 낙제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조용히 하고 들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 뒷바라지 안 한다. 지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반찬도 안 해주고 제사상도 안 차리고 너희가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야.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이가 발끈하며 일어났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순간 제 안에서 4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자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한 거니?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나는 너희한테 그냥 밥해주는 아줌마였잖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반찬통 들고 오는 배달 아줌마. 태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제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일주일 동안 너 나한테 뭘 해줬어? 라면 한 번 제대로 못 끓여주고 도망갔잖아. 태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원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어떻고 33살까지 집에서 놀면서 엄마가 아프다는데 저 요리 못해요. 한마디로 끝? 지원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그러시면 그 순간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감정적이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살 거야? 일어서서 거실을 서성였어요. 내가 40년간 환자들 돌봐주며 받은 월급이랑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이제 내 맘대로 쓸 거다. 그 순간 태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돈은 그 돈은 뭐? 제가 태호를 노려봤어요. 너희 거라고? 웃기지 마.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돈이야. 내 돈. 태호가 미영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돈을 노린 거였구나. 지원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제가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이며 엄마가 아플 때 간병인 구하라고 해? 실버타운 보내라고 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일어서서 선언했습니다. 태호야, 이제부터 반찬 직접 해 먹어라. 요즘 반찬 가게 얼마나 잘 돼 있니? 너희 돈도 잘 벌겠다. 이제 엄마 좀 자유롭게 놔줘라. 지원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원아, 한 달 안에 원룸 구해서 나가라. 그 엄마, 임대료는 내가 벌어서 내라. 33살이면 이제 독립할 나이야. 지원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영아, 너도 이제부터 시댁 반찬 기대하지 마. 미영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른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로 정말로 뭐? 정말로 너희를 버린다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맞아. 정말로 버린다. 그 순간 지원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기회? 제가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이제까지 기회를 줬는데 뭘 했어 그동안? 반찬 투정하고 엄마 무시하는 것밖에? 미영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대화를. 대화. 일주일 동안 대화할 기회가 있었잖아. 제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그때는 왜 대화 안 했어? 라면만 끓여주고 도망갔으면서. 태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회사 일이 회사 일이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태호를 쏘아봤어요. 그럼 앞으로도 회사 일만 하고 살아.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화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엄마! 끝났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40년간 참아온 모든 말을 다 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가 제주도 여행 갈래? 한 달 동안. 한 달? 갑자기? 응. 이제 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은숙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겠어?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젠 그래야만 해.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처음으로 저를 위해 썼어요. 5성급 호텔을 예약했고 짐을 쌀 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40년간 아끼기만 했던 돈을 처음으로 제 맘대로 썼습니다. 출발 전날 밤 태호가 연락해 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내일 비행기 타.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들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늦었어. 태호야. 엄마! 저는 주저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파란 하늘과 바다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근자야, 얼굴 완전 달라졌네. 은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응, 벌써 10년은 젊어 보여. 호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인상이 밝아지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첫날 골프 레슨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 같은 나이에도 골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공을 치는 순간 40년 묵은 감정이 터졌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은숙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왜 이제야 이런 걸 해보는 거야? 둘째 날 도자기 만들기 수업.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는 동안 처음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 맞아요? 그럼요. 초보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누군가가 제 노력을 칭찬해 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제주 올레길을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은수가, 바다가 이렇게 예뻤나? 근자야, 너 지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랬어요. 마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태호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반찬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그럼 직접 해 먹어.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이제는 안 해. 지원이도 연락해 왔어요.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 엄마, 내가 선택한 일이야. 이젠 책임지고 살아.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제가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지금 힘들다고? 나는 평생을 여희 때문에 힘들었어.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주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 무언가를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기쁨. 한 달 후 서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버 합창단, 요가 클래스, 독서 모임. 이젠 저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자 씨, 목소리 너무 맑으세요? 오늘도 오셔서 반가워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들이 그 어떤 엄마라는 호칭보다 더 위로가 됐습니다.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이 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주인공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분이요. 그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응원해줬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저희도 배울 점이 많아요. 간호사 출신답게 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상담 봉사도 시작했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제 존재의 가치를 다시 느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혈연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근자 씨, 오늘 어때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펜션 사장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펜션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펜션에서요? 네, 손님들이 간호사님을 많이 찾으셨거든요. 건강 상담도 해주시고. 그 순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몇 주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집을 정리하며 태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정말 가.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제 너희는 독립된 성인이야.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예전에는 누구보다 듣고 싶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67살에 시작하는 제 진짜 인생이요.